안녕하십니까. 함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습을 통해서 사용 범위에 따른 C 언어 변수의 정의를 알고 프로그램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선언에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보름 함수와 반복문을 비교해보고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틀리냐 하면 지역 변수는 하나의 블록 안에서 선언되고 그 선언된 블록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죠. 함수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함수, 선언된 함수에서만 유효하다. 다른 함수에서는 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수는 not define 해서 아마 없다고 나오겠죠.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서 선언되고 이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해서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어디서든지, 즉 어떤 함수에서든지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이 좋냐? 굳이 우리가 따져보면 지역 변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함수는 모듈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좋은 함수고 유지부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를 남발하게 되면 이 함수들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모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능하면 지역 변수를 쓴다. 지역 변수를 사용하고 함수 사이 어떤 값을 주고받고 할 때는 인수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주고받고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역 변수를 꼭 쓰는 게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전역 변수를 쓴다. 즉 모든 함수에서 그 변수를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공통적인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당연히 전역 변수가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이죠. 제일 위에 include stdio.header, 즉 표준 입출력 함수들이 들어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int a 했습니다. int 정수죠.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했는데 초기 값으로 3을 줬습니다. 이건 무슨 변수죠? 지역 변수입니까? 전역 변수입니까? 그렇죠? 전역 변수입니다. 함수, 메인 함수 바깥쪽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이건 전역 변수다. 이렇게 전역 변수는 이런 걸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전역 변수고요. 여기에 보면 또 똑같이 메인 함수 안에 int a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변수입니까? 이거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죠? 지역 변수. 메인 안에 있는 이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동시에 같은 이름으로 있다. 이럴 때는 뭐부터 쓰냐라면 자기 안에서 메인 함수에서는 a 그러면 이 지역 변수인 a가 먼저 사용됩니다. a가 먼저 사용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함수 하나가 a 언더바 프린트라는 함수 하나가 선언되어 있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출력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함수 a printf a는 %d 즉 a를 출력한 거죠. 이때 a는 이 함수 a 언더바 프린트 포맷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여기 이 한 줄이죠. 한 줄짜리 a 언더바 프린트 포맷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변수가 아무것도 선언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a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안에 선언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 있는 이 a 이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된다. 자, 그러면 메인에서는 int a10 이거는 지역 변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프린트 포맷 a를 출력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a, 지역 변수 안에 있는 a 10이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10이 출력된다. 그리고 밑에서 a 언더바 프린트 포맷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죠.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문장이 실행되겠죠.
이 문장이 실행되면 이때 A 값은 A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는 선언되어 있는 A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인 A를 쓰게 된다. 따라서 3이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네,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와 같이 A는 메인 함수에서 A 값은 메인 함수에서 A를 출력시키면 여기는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지역 변수인 A는 10에서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A 언더바 프린트 포맷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여기서는 A 값이 전역 변수인 이 값이 된다. 그래서 3이 출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 여기서는 3이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예제를 들어본 거고, 물론 전역 변수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지는 않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이름으로 선언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본 겁니다. 교과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브룸 함수, 재기호출이라고 하는 데브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함수, 이거를 우리는 재기 함수라고 합니다. 재기호출, 데브룸 함수 이렇게 부르죠. 리커시브 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커시브 콜, 재기호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되게 어떤 큰 문제를 풀 때 큰 문제와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반복되는 형태의 작은 문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되게 팩토리얼을 구할 때, 팩토리얼이 뭔지 알죠? 3팩토리얼 그러면 어떻게 되죠? 3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3까지의 곱. 4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죠? 자, 이와 같이 이런 팩토리얼 값을 구할 때 데브룸 함수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팩토리얼 값을 가장 예제를 많이 듭니다. 아주 재기호출을 사용하기에 적정한 실수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보면서 데브룸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룸 함수의 예제입니다. 데브룸 함수 예제 보면 include standard io.header 입출력 함수를 포함시켰죠. 자, 팩이라는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int n, 그러니까 n이라는 변수는 정수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냥 쌤이 이 문장이 이 함수가 몇 번 호출되는가, 어떻게 호출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장 하나를 출력하는 문장 하나를, n값을 출력하는 문장 하나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n이 1보다 크면 리턴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출한 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호출한 대로 돌아가는데 여기 리턴문에 보면 다시 자기 자신이 팩트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데브룸, 재기호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재기호출이라고 한다. 즉 자기 팩이라는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부르는 겁니다. 이 문장을 실행해 보면 n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10이죠. 10이면 n이 10이면 1로 옵니다. 그래서 10을 출력하겠죠. 10. 그리고 이쪽 와서 n은 1보다 크냐? 10이니까 1보다 크죠, 당연히. 자, 일로 와서 n 10 곱하기 다시 팩을 부르는 거죠. 호출하는데 뭘로 호출하냐면 FAC 9로 호출하는 겁니다. 9로. 그럼 다시 일로 오죠. 일로 와서 int n은 이제 9가 되는 겁니다. 9에서 9 출력하고 여기 와서 9는
1보다 크냐? 1보다 크죠. 9니까. 리턴 이 팩트 대신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9 곱하기 팩 이제 8이 되겠죠. 1빼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다시 호출했죠. 8이 돼서 호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8 찍겠죠. 다시 8 찍고 8은 1보다 크냐? 맞죠? 또 리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n값 이 자리가 n값이 8이죠. 8 곱하기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겁니다. 팩 n-1이니까 7이 되겠죠. 7.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이 되면 1보다 크지 않죠. 같죠. 자, 그러면 리턴 1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팩트 값은 이렇게 쭉 가다가 7, 6, 5, 4, 3 그래서 숫자 1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10부터 1까지 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죠. 해서 지금 이거는 팩트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선언한 거고, 메인에서는 지금 int에다가 정수형 변수 a가 10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린트 포맷 여기서 지금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팩 a 즉 a 값이 10이니까 이 값은 fac 팩 10이라고 호출을 한 겁니다. 팩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수 10을 가지고 가서 호출을 한다. 그럼 n값에 10이 들어가겠죠? 10이 들어가고, 그래서 10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제기함수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쵸? 이렇게 되죠. 계속 팩-10 9, 8, 7, 6, 5, 4, 3, 2, 1. 우리가 앞에 팩트 제일 첫 번째 줄에 팩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프린트 포맷문을 사용해서 n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 n값이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에 메인 함수에서 팩 10을 호출한 값이 이 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 값이 된다. 굉장히 크죠. 팩토리얼 값이. 그쵸? 1부터 10까지를 곱하면 우리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죠. 362만 8,800이 나오네요. 그쵸?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브룸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라이브러리 함수는 C 언어 컴파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 이걸 우리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한다. 항상 우리가 stdio.header 그죠? 샵 제일 먼저 썼던 게 include stdio.header 이렇게 썼죠. 표준 입출력 함수가 들어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프린트 포맷, getCharacter, putCharacter, scan 포맷 이런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들을 몇 가지만 지금 쌤이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죠. 수학함수 math.header라는 이 파일에 보면 수학함수가 들어있습니다. sin, 코사인, 뭐 탄젠트, 뭐 이런 수학함수들, 삼각함수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요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string.header에서 문자열 비교, 문자열 복사 이런 함수들이 들어있는 문자열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라는 헤더가 있습니다. 여기는 난수와 문자열을 변환하는 것들이죠. 난수는 앞 시간에 한번 랜드라는 함수 배웠죠. 뭐냐면 임의의 어떤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렌드라는 함수가 임의 숫자를 되게 게임을 만들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요 말고도 뭐 타임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타임 워낙 많으니까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타임이라는 헤더 파일도 있고 수많은 헤더 파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들은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헤더 파일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제일 위쪽에서 프로그램 제일 앞부분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포함시키지 않고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함수의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웬만한 함수들은 다 이미 라이브러리 함수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듯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나만의 함수를 만들어 쓸 수도 있다. 물론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도 되지만 나는 나만의 이런 함수를 만들어 쓰고 싶다. 그럼 만들어 써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해서 함수에 대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선생님이 설명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 앞쪽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서 보면 우리가 그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적인 변수라고 해서 스태틱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적 변수라는 게 있고 동적 변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적 변수, 그 다음에 자동 변수. 어떻게 틀릴까? 그 다음에 외부 변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외부 변수. 이 개념들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숙제입니다. 찾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되게 변수의 유효 범위가 어디까지냐, 즉 변수가 어느 정도 라이프 사이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적 변수와 자동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외부 변수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죠. 찾아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찾아보고 반드시 게시판에 변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